미얀마 국민통합정부가 군사정부와의 희망이 보이지 않자 전면전에 대비해달라고 소수민족 무장단체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3일 현지 매체인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국민통합정부의 예몬 국방장관은 최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000명의 시민 방위군의 병사들이 이달 내로 전투훈련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전역의 무장단체들은 조직화된 공격을 개시할 때까지 국민통합정부의 지침을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몬 장관은 또 전면전을 준비하는 기간에 안전과 건강, 사기 진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 친주의 무장단체인 친주 방위군 대변인은 현재 국민통합정부로부터 전면전 개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주 방위군은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민다 지역의 고속도로 주변에서 미얀마군과 교전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일촉즉발 위기로 흘러가자 미국 고위급과 미얀마 망명정부 측이 본격적인 접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은 4일 미얀마 망명정부 측과 접촉해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셔먼 부장관이 이날 진마아옹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화는 미국 고위관료와 미얀마 망명정부 간에 공개된 첫 접촉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군부 쿠데타에 반발한 기존 민주정부 및 군부 반대 세력이 구성한 미얀마 망명정부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사람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국의 계속된 지원 등 버마를 민주주의 길로 되돌리려는 계속되는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버마에서 증가하는 코로나19에 맞서려는 노력과 버마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도 상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와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제재를 가하면서 민주주의 복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날 화상으로 열린 미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미얀마 군부가 폭력을 종식하도록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세안이 브루나이 제2 외교장관을 미얀마 특사로 임명한 것을 환영하면서 부당하게 억류된 모든 이들이 석방되고 민주주의의 길을 회복하도록 미얀마를 압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현재 미얀마의 코로나 위기는 사상 최악의 국가적 재난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군부 내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플라잉 사령관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더 큰 국제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관영 일간지가 지난달 말 보도했습니다. 2008년 5월 사이클론 나르기스의 내습으로 10만 명 이상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자 미얀마 군정은 유엔과 아세안의 구호 인력에 제한적이나마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및 아세안이 코로나19 지원을 통해 미얀마에 들어갈 수 있다면 국제사회의 개입이 원천 차단됐던 미얀마 사태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항이 전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유엔과 아세안이 함께 미얀마로 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고도의 정치력과 외교력을 발휘해 군부가 더는 미얀마 국민을 상대로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데타로 문민정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미얀마 군부가 장기 집권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로 반년이 지난 쿠데타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일 미얀마 나우와 해외 언론 등에 따르면 미나웅 홀라잉 최고사령관은 전날 쿠데타 6개월을 맞이한 TV 연설을 통해 2023년 8월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반드시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부의 비상통치기간을 쿠데타 직후 발표한 1년에서 최소 2년 6개월로 연장할 것임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군정 최고기구인 국가행정평의회는 별도 성명을 내고 자신들을 과도정부로 칭하고 플라잉 사령관이 총리를 맡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군부의 이번 약속 파기는 일찌감치 예상된 일입니다. 2월 1일 쿠데타 직후에는 비상사태가 1년이라면서 그 이후 바로 총선을 치를 것처럼 말했지만 2달여가 지난 뒤 군부는 본색을 드러냈었습니다. 군사정권 대변인인 조민툰 준장은 4월 초 기자회견에서 총선은 2년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쿠데타 6개월째를 맞는 군부는 그 기간을 다시 늘렸습니다. 군사정권 대변인도 플라잉 사령관도 모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전문가들은 군사정권이 그들 약속대로 총선을 2023년 8월 내에 치를지도 불확실하거니와 설사 선거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곤의 선거감시단체인 홈빌 오거니제이션의 첸 리안 이사는 미국의 소리방송에 총선이 향후 2년 이내에 치러질 것 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서는 쿠데타가 일어난 지 거의 30년이 지나서야 선거가 실시됐다고 말했습니다. 1962년 내윈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를 군사정권 독재의 수렁으로 끌어들인 뒤 1990년에서야 첫 총선이 치러진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총선 날짜가 발표돼야만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안 이사는 또 총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참여정당이 매우 소수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샨주의 야당인 샨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사인인 르인 부대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르인 부대표는 방송에 흘라잉이 한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90년 총선이 끝난 뒤 의회가 구성되지도 않았고 2010년에 총선이 실시됐을 때는 민주주의 민족동맹과 샨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포함해 주요 정당 지도자들이 감옥에 있었다.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990년 총선에서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끌던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을 거뒀지만 군정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는 당시 군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은 총선에 참가할 수 없도록 새 선거법을 들고 나오자 NLD가 이에 반발해 총선 불참을 선언했고 결국 군사정권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호주 싱크탱크인 로이 연구소의 미얀마 분석가 허브 르메이어는 군부가 말하는 공정한 선거는 대중적인 인기로 선거에서 계속 승리해온 NLD가 공정한 기회를 얻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르메이어를 비롯한 외부 미얀마 전문가들은 군부가 NLD의 선거 참여를 금지하기 위한 핑계로 NLD 지도급 인사들에 대해 법적 처벌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치 고문의 경우에도 각종 범죄 혐의가 계속 추가되면서 수십 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르메이어는 플라잉 사령관이 태국의 경험에서 배우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점과 호라유 짜누차 총리와 플라잉 사령관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다음 선거가 군부에 매우 유리할 것이고 NLD 또는 NLD에서 파생한 정당에 선거 참여를 못하게 할 정황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소수 정당이 선거에서 선수로 뛴다 하더라도 NLD가 완전히 참여하지 않는 선거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미얀마 정치를 관찰해온 한 분석가는 익명을 전제로 미얀마 나우의 플라잉 사령관의 메시지와 군정 발표는 장기 집권을 위한 군부의 계획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분석가는 군부가 정부의 형태를 띠고 장기간 권력을 쥐려고 하는 게 너무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의 봄이 속히 오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이상 CMTV였습니다.